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그죠? 아세요. 스쳐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노랫말처럼 요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다들 창문 닫아두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지만 한겨울에도 하루에 3번, 10분씩은 꼭 창문을 열어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환기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환기 잘하면 코로나19 위험도 줄일 수 있다면서요. 그럼요. 그 위험을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 밀폐된 공간일수록 감염 가능성이 높으니까 환기는 필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음식점과 같은 이 다중 이용 시설, 이 슬기로운 환기 생활 꼭 해야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 지금 노래 들리고 있지만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가 원래 가사잖아요. 네. 우리는 찬바람이 불면 하루 3번, 10분씩은 꼭 창문 열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자,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출발합니다. GS에너지가 인천시와 청정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에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8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11명 발생한 가운데 경기 지역에는 707명, 인천 지역에는 137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양상입니다. 얼마 전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축제가 막을 내리며 부천 3대 국제 축제가 모두 끝났는데요. 각각의 축제가 동반 상승 효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 지역 채널 캠페인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오늘은 재개발로 주민들이 떠난 부평구 십정동 여름물 시장의 도약을 소개해드립니다. (28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137명 증가했습니다. 부평 지역 신규 확진자는 29명, 계양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8명입니다. 사망자도 발생했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시민 2명이 사망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707명 늘어났습니다. 부천 지역 신규 확진자는 44명, 김포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30명입니다.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비아프를 끝으로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과 연계된 올해 부천의 국제 문화 축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네, 코로나19 탓에 개최 자체에 대한 우려도 컸지만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축제가 남긴 것들 이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6일 폐막한 뒤 현재 결산이 한창인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36개국에서 온 작품 131편이 닷새 동안 한국 만화박물관과 CGV 부천 등 극장 7개관에서 선보였습니다. 올해는 오프라인 상영 비중을 대폭 늘리며 관객과의 만남에 집중했습니다. 저희가 아카데미 공식정이 되면서 저희가 유일하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성이 좀 더 커졌다는 부분들이 저는 가장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반면 부천 국제 만화축제는 온라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지역 곳곳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포토존을 설치해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웹툰 나빌레라와 유미의 세포들 등 최근 드라마 콘텐츠로 제작돼 익숙한 작품들이 대거 수상하며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사 콘텐츠인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주제로 한 두 축제에서 차별점이나 특색을 구별하기 힘들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비아프와 삐코프가 이렇게 딱 규정짓기는 참 어려워요.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만화보다는 웹툰에 지금 열광적이잖아요. 웹툰에 접목해서 한다면 이제 만화가 변화될 부분이겠죠. 25주년을 맞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올해 관객 수는 3만 5천여 명. 지난해보다 1,000여 명가량 줄었습니다. 개막 당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영화제는 대면 행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여고괴담 시리즈를 축제 기획에 전면적으로 활용했고 영화 곡성 나홍진 감독의 신작 낭종이 첫 선을 보이며 화제성을 높였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가 동반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축제가 잘 이렇게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9월에 한꺼번에 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날까? 부천의 축제를
한번 진단해 볼 필요는 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얼마 전 새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음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 탓으로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축제가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부천시는 각 축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와 내실을 채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인천시가 1,2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정책 82개를 설명했는데요.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13만 8,600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등 청년 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택 공급과 월세 지원 확대 등 11,700세대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항을 지원하고 청년 문화 공간도 120개소로 늘릴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2022년에는 1,204억 원, 2025년까지 6,916억 원을 취업과 창업, 주거, 문화 등 청년 정책에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심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여중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28일 강제 추행 혐의로 32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저녁 7시쯤 부천 여월동의 한 길거리에서 10대 여중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는 A씨의 위치를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 충동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과거에도 강제 추행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대만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는 불이 나면서 안타깝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상주하는 건물에서 불이 나면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게 됩니다. 부평소방서가 28일 지역의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고층 건물 화재에 대비한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산업단지가 있는 부평에는 이런 대형 시설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소방대원들은 물류센터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는 펌프차 등 장비 5대와 소방대원 15명이 참여했는데요. 특히 건물에서 인명을 신속히 구조하기 위해 굴절차도 투입됐습니다. 덕평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유사 화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건물의 자위소방대의 인명구조 활동과 신속한 화재 진압을 실시함으로써 인명재산 및 피해 감소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헬로티비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코너죠.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부평의 대표시장 여름물 전통시장인데요. 40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 호흡했던 곳입니다. 네, 요 근래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유동인구가 줄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인들은 어려움을 딛고 힘찬 도약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끈끈한 가족으로 뭉친 여름물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이재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1984년 여름물 전통시장에 정착한 김미선 씨. 그는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가족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오래 해가지고 또 마음이 좀 그런데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좋아요. 아저씨가 새벽 3시에 경매를 보러 나가서 그 과일을 맛보고 좋은 거로다 단 거로다가 이제 구입을 해서 손님들께 이제 했는데 손님들이 그거를 과일이 맛있다고 인정을 해주셔요. 40년째 여름물 전통시장을 지키고 있는 이가자 씨. 혼자 살고 있는 그에게 이곳 시장은 집이고 가족입니다. 그냥 여기 나오면은 다 이렇게 진짜 친척 같고 딸 같고 그냥 언니 같고 또 나이는 어려도 또 언니 같은 사람도 있느냐 하면 또 그냥 그렇게 재밌게 집에 가면 혼자 있지만 이렇게 나오면 너무 한 식구처럼 그냥 이렇게 대해줘서 여길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한참 아침이면 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오는데 그 시간만 넘으면
막 전화를 하시고들 그래 왜 안 나오냐 그러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상인들과 고객들의 뱃속을 든든히 책임져주는 순댓국. 정양숙 씨는 16년 전 퇴직을 하고 이곳 여름물 시장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정양숙 씨가 생각하는 여름물 전통시장의 이미지는 친절입니다. 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 타갖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장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부 다 가족 같아요. 가족같이 서로 오시는 손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뭐 가족같이 다 친절하게 해주고 우리도 또 친절하게 손님이 오시는 거니까 친절하게 해야 되고. 유순영 씨는 장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징어와 갈치 등 싱싱한 생선들이 시민들을 기다립니다. 재개발로 주민들이 떠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찾아왔지만 그는 고향 같은 시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너무 잘 됐었어요. 30년 전, 25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홈플러스 생기고 이제 낙후가 된 거야. 엄청 연막 사람 이렇게 피해 다닐 정도로 장사가 잘 됐었는데 그런데 또 재개발한다고 지금 3, 4년 지금 엄청이 낙후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주하고 막 이제 내년 5월이면 입주를 한대. 그런 데다가 2년 동안 또 코로나가 와갖고 지금 이렇게 침체돼 있어요. 지금 옛날 같으면 뭐 뻑뻑해요, 여기 사람. 왔다 갔다. 내년 상반기면 십정 2지구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떠났던 주민들이 돌아오면 시장에는 다시 활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상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고객들을 기다리며 경쟁력 갖추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가 십정종합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름물 전통시장이라고 이름을 지금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그 변경에 맞춰서 저희가 시장 입구 간판도 새로 개선을 했고 저희 시장 내부에 있는 포인트 간판 같은 경우도 새로 저희가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시장 주차장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에서 저희가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끔 네이버 장보기에서 저희 시장 이름을 치면 저희 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되어 있고요. 재개발을 한다 뭐 한다 해서 좀 침체기를 겪고는 있지만 내년도에 그 인구들이 좀 입주를 하고 나면 저희 시장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예전보다 더 잘 되는 시장으로 도약을 할 거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 같은 끈끈함으로 서로를 보듬는 여름물 전통시장 상인들. 시장은 변함없이 그곳에서 시민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이재필입니다. 네, 시장이 집이고 또 시장이 가족이다라는 한 상인분의 말이 참 따뜻하게 네. 와닿습니다. 한 자리에서 수십 년을 한결같이 유지한다는 것, 자, 그 어떤 분야라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요. 최근에는 또 간판도 새로 달고요. 주차장도 마련하고 또 온라인에서 장을 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 자리는 그대로지만요. 안주하지 않고 발전하는 것, 시민들에게 오래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네요. 네, 대면 소통과 만남이 줄어서 조금은 외로웠던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무려 40년 가족 같은 끈끈한 정이 있는 이 여름물 시장으로 장 보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동네 가게 함께 가게였습니다. 이어서 키워드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인천의 1조 원 투자입니다. GS에너지가 수소산업 구축을 위해서 인천시에 1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인데요. 인천시와 GS에너지가 청정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GS에너지는 인천시에 1조 원을 투자해서 수소 밸류체인과 청정 모빌리티 도시 환경 등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 시설도 확대하는데 인천 지역에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 시설을 5,00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정부의 청정수소 국내 공급 확대 계획 발표 이후 추진되는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라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 수소를 지역의 미래산업 핵심으로 꼽고 있죠. 인천시가 세계 수소산업의 선도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